미래 사회에서는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의 수업 외에 이러한 그 사이버 대학에서의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커져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그 준비를 해야 되겠고, 육성 사업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일반 대학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대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그 사이버 대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사이버 대학이 그야말로 그 사이버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이버 대학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원격 대학 교육 협의회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6년간 원대협법의 제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8대, 19회 때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만 일부 위원들께서, 교문위 위원들께서 이 별도의 원대협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대교협에 소속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그런 좀 반론은 좀 있었습니다만 결사적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문제점은 이 사이버 대학의 일반 대학과의 차이점, 이 특수성을 이해를 못하고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이버 대학들은 이 학생의 구성이라든가 또 교육 방식에 있어서 일반 대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교육 소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다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보다는 오히려 서로 이해가 상충이 돼가지고 저희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원대협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교문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실 예정으로 있는데 교육부에서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이 원대협법이 이번에는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랄까요, 가치를 자율성하고 다양성에 둡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총장님들 만나 뵐 때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격 대학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단체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만 없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러한 총장님들 협의회에서 정해주시면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교육부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숭실대학에서 파견 나와서 이제 제가 4년 동안 이제 이 부총장을 했는데 사이버 대학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이 미래 대학으로서의 무한한 가치가 있고, 또 저희 많은 사이버 대학들이 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이 국제적으로 활로를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한국의 사이버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ICT 강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한국의 사이버 대학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사이버 대학의 인력들도 교수들을 포함해서 인력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 저희 사이버 대학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일반 웬만한 대학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국가 과제들 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이 국제적인 과제도 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사업에 참여가 근원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K무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온라인 교육을 우리나라 명문대학 스타 강사들이 좀 찍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지원해줬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 같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온라인 교육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선도를 하고 있는 이것을 좀 인정해주고 이 경쟁에서 우리를 좀 배제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사이버 대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그리고 좀 지원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대학에 대한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흡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아마 이걸 미반영하는 바람에 이제 어렵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가버넌스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교육안전정보국이라는 독립국으로 이제 따로 있고 근데 사실상 이제 대학 정책실이라는 게 있고 대학 정책실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우선 생각이 우리 지금 대학 정책실에서 추진하는 대학 지원 사업 중에서 어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을 바로 지원해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칸을 하나 찔러놓으면 그 슬롯에 앞으로 계속 예산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교육안전정보국에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학 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어떤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하나의 슬롯을 이렇게 만들어서 원격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넣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이버 대학에 지원했던 예산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예산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거기에서 지금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당장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원래 사업 취지하고만 맞으면 거기에다가 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K묵 관련해서 이제 그 K묵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 130개 강좌를 했는데 내년에는 300강좌로 지금 늘릴 예정이고 사이버 대학에서의 그런 그 아주 좋은 강좌가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해서 사이버 대학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평생교육원에 제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대학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원격 대학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4차 산업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그러한 열린 대학으로서 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런 그들의 공통된 의견을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함께 대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이버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평생교육의 하여튼 메카다, 또는 성인교육의 메카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금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학습 평행의 중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차별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각 대학, 이것은 이제 각 대학에서 서로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설문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나의 취미로 이렇게 대학을 다닌다기보다는 이제는 창업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와 연계하는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자격증에 대한 그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영양사 제도라든가 또는 유아교육에 대한 그런 자격증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대개 모든 그 자격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대학은 포함, 사이버대학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교육은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국가 자격증 측면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있어서는 아까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에 국고 보조금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년제 대학은 국고 보조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뺐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대학을 아마 놓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교육부의 그 각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는 그 사이버 대학을 제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고등교육법의 제2조 1항과 2항에 있는 대학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사이버 대학은 이제 제외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2016년, 17년에 교육부에서 사이버 대학의 지원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저희들이 일반 대학에서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는데 어떤 그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자, 그런 쪽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는 80%의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20% 오프라인을 할 수, 브랜드를 러닝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대학에서 만약에 평생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사이버 교육을 한다면 사이버 대학은 20%만 하지 않느냐, 온라인 교육은 20%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그 교육의 어떤 기관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쪽의 그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문과 사업에서도 저희 사이버 대학이 제휴하고 있는데, 이 K문과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이버 대학의 강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휴는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대학의 발전 방향을 지금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미래대학이고 미래대학이 사이버대학이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을 체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화하고 글로벌화하고 사이버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쪽에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특히 법과 제도, 체제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이버대학의 유상도 강화하고 또 각각의 그 제도들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했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대학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사회 수요 맞춤형 효과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특히 지금은 대부분 대학들이 인문사회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과들이 인문사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회의 요새 수요가 이공계 또는 특성학과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질적 향상인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저희도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의 질 관리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버 대학의 교육의 그 질 향상을 해서 자체 평가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교수학습 쪽에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정말 교수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가자, 이런 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영토 확장 문제가 나왔는데, 고등교육에 이제 국외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 설립 규정이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게 부합해서 우리 지금 현재 외국인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재도프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 미국과 함께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사이버 대학이 그야말로 국내를 기반으로 국외로 가는 그런 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김병욱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를 준비해서 지금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된다면 이제 대학교육협의회하고 전문대학협의회, 원격대학협의회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사이버 대학이 어떤 협의체로서 위상도 강화하고 발전의 토대도 마련하고 서로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그런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이미 다 나온 내용이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특히 미래대학, 사이버 대학의 발전, 이게 이제 국가 전략의 핵심이라는 걸 이제 국장님께서 좀 강하게 오늘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게 이제 아까 회장님의 발표문에 좀 이제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국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사이버 대학도 그런 이제 어떤 대학의 컨셉,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흔히 한국 시민들은 청년기 대학이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의 컨셉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러한 거국적적 캠페인을 저희가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그 점에서 교육부도 같이 많은 협력을 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대발, 국발과 저희도 많은 캠페인을 전개해 봤으면 한다. 우리가 원격 대학이 잘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원격 대학 협의회가 뭐고 디지털 대학은 뭐고 사이버가 뭔가, 이게 다 같은 그 맥락인데 우리 여의도에서는 그걸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은 뭐 그렇게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국회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그 사이버와 원격 이렇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학교 오면서 느끼는 건데 어쩌면 이 이름도 우리가 좀 하나로 통일을 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짧은 뭐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는 이 이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연구를 좀 많이 한다면 오히려 교육부나 여의도나 이쪽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그 교육역도 확장이라는 게 결국 우리 교육을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인지시킬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그 교육이 잘 가기 위해서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영토가 확장이 돼야 그쪽 나라의 문화와 우리 문화와 같이 교감을 갖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교포들 또 우리 교민들 2세, 3세들도 우리 것을 알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앞장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를 소개 목적을 달성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어차피 저도 이렇게 대학에 와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사이버 우리 원대협이 잘 가려면 문제되는 지점들을 빨리빨리 우리 속가서 우리하고 부딪히는 법을 담당하는 국회나 아니면 교육부하고의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매달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F팀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 TF팀 안에서 선수도 만들고 아니면 외부에 아주 전문가를 영입해서 여기서 갈 수 있는 걸 좀 우리가 좀 힘을 빌리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은 이제 대학의 종류란 해가지고 이제 7가지 각종 학교까지 있거든요. 1번이 대학의 대학이 있고 2번이 산업대학, 그 다음에 교육대학, 4번이 전문대학, 5번이 이제 뭐냐면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괄호 열고 원격대학이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똑같이 5번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은 다른 데 다 해주고 이제 똑같은
같이 이제 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우리 전 회장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원격대학 협의회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대학 협의회인데 방송통신대학은 대교협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왜 원격대학을 쓰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입법 발의하려고 하는 게 한국 사이버대학 교육협의회 지금 그렇게 지금 하도록 저번 이사회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나중에는 그럼 우리가 학교명을 전부 사이버로 바꾸자. 디지털 바뀌고 뭐 디지털을 전부 우리 같은 원광 디지털 대학, 원광 사이버 대학으로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좀 이사회 때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 발의는 한국 사이버 대학 교육협의회 히스토리가 이제 제가 막 혼동된 거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괄호 이하 원격대학 이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원격대학 협의회로 하다 보니까 방송통신대학은 우리는 대기업에 이미 들어가 있다. 우리는 다르다. 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사이버만 이렇게 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캠페인 같은 게 지금 일반에 너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그 행복교육 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이버 대학 전체가 모여서 하는 어떤 행사든 간에 그게 뭐 토론회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사이버 대학이 우리 시대를 선도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명칭 이야기 많이 했는데 서울산업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과학기술대학 바꾸면서 지금 전국에 다 산업대학이 다 바뀌었는데 굉장히 명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느끼는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사이버 대학 하면 뭔가 모르게 조금 사이비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원격은 또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그 공모를 통하던 지금은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학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명칭을 가져가면은 확 달라질 겁니다. 아마 우리 대학 구성원도 달라지고 국민들 인식도 달라지고 학생들도 달라질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